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지역사회복지론은 앞에 있는 실천론, 기술론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25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0개 정도 맞추신다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좀 쉽게 나온 해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까다롭고 지엽적인 부분이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천론이나 기술론보다는 좀 더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신다면 모르겠어요. 기출문제랑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전반부가 좀 이론적인 부분,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이제 추진체계,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자활,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런 추진체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반부가 좀 공부하기가 까다롭고 후반부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전반부를 좀 더 많이 외울 거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하시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원칙과 목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만만치 않아요. 내용들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 또 숫자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막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 방법의 하나죠. 그러니까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있고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있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3대 사회사업 방법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죠. 왜요? 네, 지역사회복지론이니까 지역사회 동그라미 발생하는 사회문제.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말하면 지역사회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역사회 문제, 즉 지역사회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과 실천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이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해요. 자, 지역사회 조직의 핵심 요소는 조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욕구와 자원 간의 효율적인 결합, 조정과 주민과 집단 간의 자주적인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민의 욕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원들이 있겠죠. 이걸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원 연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례관리에서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해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지역사회 자원이 들어갈 때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또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민과 집단 간의 어떤 자주적인 협력, 이건 자주 필요 없고 그냥 협력을 하시면 돼요. 협력. 그래서 이 주민과 주민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협력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자원과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살짝 별표 하나 치시면 돼요. 지역사회 자주성을 중시한다. 지역사회 자주성 중시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자기결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정지향의 원칙, 오른쪽에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결과 지향,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접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조정의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합의의 원칙, 능력 부여자로서의 원칙입니다. 자, 그 자리 오른쪽에 써주세요. 능력 부여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상 능력 부여자로서의 원칙이다. 길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사는요,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능력 부여가 바로 권한 부여, 임파워먼트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념입니다. 별표 하나.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다 나온 건데요. 거기 2번 별표. 2번이 틀리게 나온 건데 그걸 제가 고쳐놨죠. 탈시설하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립니다. 무시설주의가 아니라 시설보호와 함께 실시하되 지역사회 보호를 지향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호 지향의 밑줄. 탈시설하는 지역사회 보호거든요. 자, 1번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입니다. 북유럽의 동그라미. 이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뱅크 미켈슨, 그 다음에 니누에 이런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탈시설화 말씀드렸고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요, 그렇습니다. 자원 연계를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역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하는 의미는 아니다. 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네트워크. 그거 아니죠. 네트워크는 자원 연계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이념은 주민자치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지역의 개방성을 지향한다. 개방성의 동그라미. 자,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방적인 부분이 기본 전제로 깔려야 주민 참여, 주민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양극화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양극화 해소가 사회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한 장 빼서 쓰십시오. 정상화가 나왔다. 정상화는 지역사회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거다. 지역사회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화라 한다. 자, 북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자, 북유럽 국가의 대표적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이라 그랬죠. 1950년대. 자, 이 정도만 정상화를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탈시설화가 나왔는데 여기와 연결되는 게 탈시설화예요. 그래서 탈시설화와 관련되어서 정상화가 강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탈시설화는 지역사회 보호를, 지역사회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거니까 지역사회 보호를 지향하는 거다. 지역사회 보호를 지향하는 것이 탈시설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사회통합의 기반이 바로 정상화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세대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경제적 우위를 해소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우위 하면은 이제 양극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바로 사회통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라고요. 정상화, 탈시설화, 사회통합,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시막스. 자,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왔잖아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로스 하면 뭐가 중요하냐?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그 자리 밑줄 치면 돼요. 지역사회를 지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구분한 사람이 바로 로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나왔죠. 기능적 지역사회. 지리적은 알겠는데 기능적 지역사회는 뭐냐?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거를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요. 예로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사회복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가
사회복지계라고 합니다. 교육계, 문화계, 사회복지계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말한다. 이 기능적 지역사회와 지리적 지역사회로 나눈 사람이 로스입니다. 자, 맥키버. 자, 맥키버는 공동생활권 그 자리 밑줄.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맥키버. 자, 그 다음에 워렌입니다. 자, 워렌은 지역적 적합성을 가진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그 자리 나오죠.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그 자리 밑줄 치면 돼요. 요거 나오면 워렌입니다. 힐러리입니다. 힐러리는 지리적인 것 동그라미 1, 사회적인 상호작용 동그라미 2, 공동의 유대 동그라미 3. 아, 지역사회의 3대 요소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힐러리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죠? 지리가 있죠. 지리. 우리가 이제 보통 지리적인 의미는 어떤 땅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의미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공동의 유대를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더넴입니다. 지역사회 유형을 인구의 크기나 경제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었죠. 뭐 사회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인구의 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넴이 나눈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는 밑에 사례 쭉 나오는데,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을 사회복지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이렇게 5개로 나눈 분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기능이 나오겠죠. 서로 연결하는 문제도 나왔고 아래와 같이 사례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적용을 보면 길버트와 스펙트의 상부상조 기능이 나옵니다. 상부상조 기능은 사회복지거든요. 좀 이따 다 정리하겠는데, 수급자인 독거노신을 위해서 주민 일촌 맺기를 통해 생계비 지원에 밑줄 쳐요. 생계비 지원하는 거 상부상조입니다. 자, 왜요? 거기 앞에 일촌 맺기, 주민 일촌 맺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지역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거. 이게 바로 경제제도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제 기능. 사회통제는 법, 규범, 즉 정치제도의 내용인데요. 각 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동그라미,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하는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 사회통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법률 동그라미,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한다. 이것도 사회통제 기능. 그 다음에 사회통합 기능은 종교제도예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중요한 단어. 종교단체 동그라미, 을 종교단체가 지역 주민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개최하고 그 다음에 호흡모품을 나눠준다면 이건 사회통합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온 게 뭐죠? 사회화 기능이 없습니다. 가족제도가 사회화죠. 가정교육을 생각하면 돼요.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화 기능이, 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제가 키워드를 적어드렸잖아요. 그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잘 나오지 않는 학자들, 그런 학자들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맥키버. 맥키버의 키워드는 공동생활권이었죠.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으로 규정했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워렌이 있었죠. 자, 워렌은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그 다음에 더넴이 있었죠.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 구분. 지역사회 유형을 구분했던 사람이 더넴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힐러리. 힐러리는 지역사회에 3대 요소가 있다. 지리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다. 공동유대라고 쓸게요. 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 사람이 힐러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 마지막은 길버트와 스펙트 이야기인데,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제는 소생분이다. 소비, 생산, 분배의 역할을 한다. 정치, 통제다. 정치는 사회 통제 기능을 한다. 종교는 통합이다.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가족은 사회화, 가족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지는 부조다. 복지는 상부, 상조, 상호 부조와 같은 이런 복지부조, 이렇게 암기법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싸잡아서 지역사회 기능이라고 말한 사람, 이것을 지역사회 기능이야, 지역사회 기능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되셨죠? 네,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향상을,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있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된 건데 이 지문들이 약간 어렵기도 해서 지엽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지역사회를 임파워링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펠링이 말한 것. 두 번째는 워렌이 말한 겁니다. 자, 펠링이 말한 것은 인적 차원의 지역사회 역량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에 동그라미 쳐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관한 자각입니다. 가치 동그라미요. 자각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지역사회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가 자각되면은 그 지역사회는 역량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밑줄.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활동 참여의 밑줄이요. 이게 바로 주민 참여가 되겠죠. 주민 참여가 되면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요. 인적 차원의 지역사회 역량 조건은 첫 번째가 헌신이다.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자각이다. 세 번째는 뭐다? 의사소통이다. 네 번째는 뭐다?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건에 워렌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비인간적 기초가 아닌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양성 존중입니다. 다양성 존중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성원들이 각색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서로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소수자라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성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의 권력의 광범위한 배분입니다. 권력 배분의 밑줄이요.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차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는 다양한 인종집단, 종교집단, 이익집단 모두를 포용한다라고 했어요. 포용의 동그라미. 자, 위에 있는 것들과 다 맥락이 비슷하죠. 네 번째, 높은 수의 지역사회 자체의 통제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제력 향상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은 지역사회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지역사회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자체 스스로의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협력에 동그라미 쳐요.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최소화시키고 협력을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워렌이 말한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알아두어야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협력입니다. 자, 지역 주민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일까요? 네, 목표 형성. 목표 형성은 목표 설정이 됩니다. 목표를 수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으로 목표를 형성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사회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전략을 마련한다. 자, 우리가 주민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를. 그렇게 해서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으니 거기에 따른 개입 전략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공을 위한 전술적 승리의 활용입니다. 전술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는데 이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속적 단계적 변화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역사회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계적인 개입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단계적인 개입. 단계적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규모 지역사회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이 그리 쉽지 않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주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데 지양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건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문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틀렸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8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 역량 강화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5가지 핵심 원칙에서 3번 봐보세요. 문제의 사회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의 개인적 요인을 반영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개인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전략 마련.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X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입니다. 학자가 또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유엔의 지역사회 개발 원칙 중에 하나는 유엔은 국제연합 자조적인 프로젝트의 효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조의 동그라미요. 정부 지원의 동그라미요. 자, 자조적으로 프로젝트의 효과를 위해 자조적인 프로젝트의 효과 이거는 자조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측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유엔은 이야기하고 있다. 더nem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자, 오른쪽에 쓰세요. 더햄이란 학자가 이야기한 거죠. 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 운영. 지금 여기 더햄이 말한 지역사회 유형 구분은 또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분이 더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스는 이제 추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추진회라고 명명했어요. 로스는 추진회 활동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아니라 끊어요. 이게 이제 틀린 답이었는데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추진에 주민들의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 운영 방법, 그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맥릴. 자, 맥릴은 지역사회가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스와 디마치는 지역사회는 자기결정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서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다? 존스와 디마치다. 맥릴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냥 지역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월에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가로 폭넓은 권력 분산 동그라미 1 위에서 했던 거. 자, 위에서 저기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건에 워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권력을 분배해라 그랬잖아요. 자, 권력 분산 동그라미 1 인격적인 관계 동그라미 2 인격적인 관계가 뭐죠? 그렇죠.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다양한 집단을 뭐하자? 포용하자 그랬잖아요. 자, 위쪽에 방가루 2번에 포용이 3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권의 충분한 보장 동그라미 4 자율권의 충분한 보장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추면서 지역사회가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통제를 갖는 거니까 자율성을 보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까지 했고 마지막은 갈등의 최소화다. 동그라미 5. 자, 위에서 그랬죠. 협력을 극대화시키고 갈등은 최소화해라. 이렇게 5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진짜 어렵죠.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됐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자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2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거기 이제 맥닐하고 존스와 디마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자, 요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존스와 디마치는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거든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지역사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은 강요한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된다. 똑같은 맥락에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이제 존스와 디마치가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는 맥닐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닐로 나왔다. 자, 맥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워렌이요. 자, 워렌이 이야기했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건, 역량 향상의 조건인데, 이걸 강조했던 분이 워렌인데, 그 5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권력의 분산이다.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게 2번째가 되죠. 존중. 그 다음에 3번째, 포용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라.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라 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자율성 보장은 자체적으로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5번째는 갈등을 최소화하라 했어요. 갈등의 최소화.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 2가지 놓치지 말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 거기에다 쓰세요. 숫자 외울 것이라고 쓰세요. 숫자 외울 것. 자, 숫자 외울 것은 대개 어느 정도냐면 정착기 나오죠. 정착기. 왼쪽에 보면 정착기, 별표 하나, 발전기 나오죠. 별표 둘. 최근의 역사가 잘 나오니까 발전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자, 형성기 50년대에서 70년대, 정착기 80년에서 90년대 초반, 발전기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자, 해방 이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 사업, 그 자리 현관펜 밑줄. 한국전쟁 후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보호 사업이 주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복지사업은 한국외원기관연합회, 외원기관연합회, 카바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 자, 외국 민간 원조 단체 한국연합회, 아까 말씀드렸던 카바입니다. 이 카바는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그래서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딴 거예요. KAVA, 그래서 카바라고 읽습니다. 70여 개 단체 중에 28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지역사회 개발의 사업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으나 42개 단체는 주로 기독교 복음 전파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 사업에 치중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 구호,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했다 합니다. 밑줄 친 거 위주로 보면 돼요. 2번,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가능한 한 실천으로서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원조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호 간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연대와 협의에 의한 보건, 교육, 복지, 구호,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효과적으로 협조하여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카바는요, 민간업체입니다. 자, 민간 원조단체 한국연합회잖아요. 그래서 민간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카바에 의한 외원사업은 복지활동과 더불어 미국식 전문사회사업의 실천 방법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의 출연과 민간 사회복지관의 설립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5번은 별표 하나 쳐야 돼요. 5번, 그러나 한국의 전문적 실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자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모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식의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무비판적으로 수용 그리고 적용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알맞은 토착적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개발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아직 한국은 한국식이 정착되기도 전에 미국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알맞는 토착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개발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학부 역사 수업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앞에서 4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의 전문 사회 사업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시기여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한국식 모형이 정착되기도 전에 미국식의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에 좀 이렇게 맞는 그러한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카바의 의미가 2번이고요. 카바의 한계점은 5번에 있는 거예요. 카바의 한계점은 카바로 인한 뭐랄까요,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니까 고마울 건 고마워하겠지만 이제 비판할 부분은 5번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정착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관은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복지관이 받게 돼요. 자, 80년대 중반 복지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3년에 이제 복지관에 대한 이제 정부 보조가 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양쪽으로 쭉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완전히 팽창되게 늘어난 것은 90년대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양적 팽창은 90년대라고 보셔야 돼요. 80년대는 양적인 확대, 그 다음에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된 것은 90년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밑줄 친 것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87년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채용하죠. 임용이라 하죠. 공무원이니까. 이때 별정 7급이었거든요. 임용이 87년에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지금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이때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 했죠. 공공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89년에는 사회복지관의 발전 과정에서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복지관이 설립됐다. 몇 년에? 89년에.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복지관 설립은 89년. 민간 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설립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로스만 모델을 배우게 되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로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지역사회 행동 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우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강조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은 주민들이 액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회행동, 지역사회행동 모델로 많이 이제 전환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이거는 이제 왼쪽의 특징, 오른쪽의 연도거든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92년 별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 이때 실패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설 평가 법제화 1997년 3번 별표.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00년 별표. 그 다음에 5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 이것도 실패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위에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있죠. 그거 연계선상에 있어요. 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이고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인데요. 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5번 별표. 자, 이거 실패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2006년입니다. 별표. 자, 7번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6년입니다. 지금 현재 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말이 바뀌었고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프로세스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따라하세요. 사통망 2010입니다. 오른쪽에 쓰면 돼요. 사통망 2010 이런 식으로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사통망이라 해요. 이걸 행복이음이라 하죠. 행복이음이라고 해요. 사통망 2010 잘 나와요. 별표.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2년 별표. 맞춤형 급여제도 또는 복지급여제도로 하거든요.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2015년 별표. 읍면동 복지오바 사업 이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2016년 별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설립이요. 자, 이런 것이 다 2019년에 이루어집니다. 12번 별표.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이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은 2019년입니다. 자, 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자, 처음에 이제 네 군데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경남 이렇게 네 군데가 시범 사업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제가 별표 친 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자,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1기가 2006년이었어요. 포스트잇 한 장 빼시고요. 1기 지역사회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걸 수립하는 것이 2006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부터 이제 우리가 1기 계획이 들어갔겠죠. 이거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1기는 이게 4년마다거든요. 몇 년마다? 4년마다. 그러면 2007, 7, 8, 9, 10, 2010년까지. 2010년까지. 이게 4년마다. 지금도 4년마다예요. 4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1기. 그 다음에 2기는요. 계속 이어가면 되죠. 2기는 1, 2, 3, 4, 2011년에서 2014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기는 2015년에서 5, 6, 7, 8, 2018년이 되겠죠. 자, 4기는 2019에서 9, 10, 11, 12, 2022년 이렇게 해서 저는 4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그래요.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경제주체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경제주체거든요. 자, 2007년입니다. 이거 보면은 좀 법문제 같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이에요. 이런 게 왜 나온지 아세요? 지역사회복지에? 이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1번과 2번이 사회적 경제라고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나 법령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지역사회복지론에 되니까 나와요. 2007년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사업 분야가 개편됩니다. 이건 나중에 사회복지관에서 사업할 때 나와요. 2012년에 전면 개편됩니다.
2012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를 사회 서비스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회 서비스로 변경했다. 2012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의 조례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던 그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사회적 경제가 대두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회적 경제가 대두됐는데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도 있다라고 했죠. 마을기업.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경제에 대두되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합 사례 관리 강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읍면동 복지여바 사업 실시한 날 몇 년에? 2016년에 다른 말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읍면동 복지여바 사업이랍니다. 몇 년 단위? 4년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말이 바뀐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4년마다 4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실천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실천 주체가 보다 더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동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넣어 드렸거든요. 자, 그 내용, 지역사회, 위에는 사회서비스원이고 아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잖아요. 그 두 가지 내용을 보고 또 이제 미국, 영국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역사가 끝나고요. 이제 3강에서는 로스만의 모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